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동네 은행.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준비하며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는 순간 지점 전체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낡은 점퍼를 여미며 천천히 들어오는 한 노인.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그의 등장만으로도 직원들의 어깨는 자연스레 굳어졌습니다. 이 지점 사람들은 그를 박인호 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입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4~5번씩 지점을 찾았습니다. 어떤 날엔 아침과 오후 하루 2번도 나타났지요. 그리고 올 때마다 누군가의 숨이 잔뜩 가라앉아야 했습니다. 그의 방문 목적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틀렸다. 어제 본 금액과 오늘 금액이 다르다. 기록을 다시 가져오라.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그는 늘 예민했고 늘 날카로웠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번호표가 출력되는 순간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전조처럼 마음이 조여들었습니다. 특히 신입 2년차 직원인 윤지후에게는 그의 방문이 언제나 하루의 시작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지우에게 그는 유난히 많이 화내는 손님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하루가 망가질 수도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번호표가 지우의 창구로 떠오른 순간 지우는 알게 모르게 손끝까지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박인호 씨는 오늘도 잔액이 맞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우고 확인하고 다시 보여줘도 그의 표정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해지고 더 분노하는 듯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속으로 또 시작됐다라고 중얼거렸지만 겉으로는 그저 익숙한 듯 숨을 눌러 삼켰습니다. 오랜 시간 겪어왔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박인호 씨가 구겨진 가방 속을 뒤적이며 낡은 서류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통장, 긁힌 메모지, 빛바랜 영수증들. 그 사이에 그는 어떤 이상한 조급함을 내비쳤습니다. 마치 꼭 확인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그 모습은 잔액이 맞지 않다고 불평하던 이전의 모습과는 어딘지 달랐습니다. 불안함, 그리고 집착에 가까운 긴장감. 무언가를 찾아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잠시 그를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외로운가? 가족도 없어 보이던데. 그래도 이렇게 매일 오면 힘들지.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끝 뒤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어떤 기억이 그를 이곳으로 끌고 오는지. 단지 짜증나는 민원 고객이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날 박인호 씨는 조용히 중얼거리듯 처음 듣는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아들. 그 단어 하나는 지후의 마음속 어딘가에 미세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신호의 의미를 눈치채지 못한 채 하루는 또 그렇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르는 사이 그 노인의 반복되는 방문 속에는 평생 감춰온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곧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박인호 씨가 떠난 뒤 지점 내부는 마치 큰 파도가 지나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오늘도 고생했다며 지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시선은 여전히 그가 두고 간 창구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무엇인가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 자리를 맴도는 듯한 느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불현듯 아까 그가 중얼거린 단어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아들. 그가 늘 불만을 토하던 것과는 다른 말. 수십 번 쏟아내던 불평 가운데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난 단어.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자신의 업무가 끝난 뒤에도 박인호 씨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3년 동안 그가 남겼던 민원, 문의, 방문 횟수, 어떤 날엔 하루에 3번 방문한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수치보다 한 가지 사실에 눈이 멈췄습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그의 방문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 평소 일주일에 한두 번 오던 그가 갑자기 하루에도 몇 번씩 지점을 찾기 시작한 날. 그 날짜를 따라가다 보니 지우는 한 가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고객이 분실한 자료 재확인 요청. 그리고 그 아래 담당 직원이 작성한 한 줄이 보였습니다. 특정 계좌 자료 누락 주장. 근거 없음. 지우는 눈을 한 번 더 깜빡였습니다. 무언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은 느낌. 그때였습니다. 지점의 부지점장이 지우에게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분 원래 그래.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가족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외로우신 거겠지. 하지만 지우의 마음 한구석은 그 설명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기억력 문제, 외로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그 노인의 표정과 행동은 단순한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이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듯. 그날 밤 지우는 퇴근길에서도 그 노인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 대신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던 손, 서류를 뒤지던 절박한 눈빛,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릴까 말까 닿던 작은 목소리. 아들. 그 한 단어는 마치 오래 묵은 상처를 건드린 듯 지우의 마음을 이상하게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 지우는 먼저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루에도 몇 번씩 열리던 자동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래라면 항상 아침에 가장 먼저 등장하던 박인호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경 지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직원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확인이요? 잠시만요, 고객님. 박인호 씨요? 직원은 수화기를 손으로 막고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 씨, 박인호 고객님 주소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데 혹시 오늘 오셨냐고 묻네요.
순간 지우의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어둡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딨을까? 그리고 지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자신의 삶을 뒤흔들 만큼 깊고 묵직한 이야기라는 것을. 지우는 전화가 끊기자마자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은행 유리에 부딪혀 희미하게 흔들렸지만 지우의 마음속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보이지 않는 사람, 전화를 건 이웃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어제 그 노인의 표정. 그 표정은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 같았습니다. 지우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지점장님, 오늘 일정이 괜찮다면 제가 조금 다녀와도 될까요? 고객님 상태가 좀 걱정돼서요. 부지점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우의 진심을 읽어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확인만 하고 와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지우는 외투를 챙겨들고 은행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분명 겨울의 끝자락인데도 유난히 서늘한 기운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박인호 씨의 집은 은행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검은 우편함에는 광고 전단지가 꽂힌 채 며칠째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지우는 계단을 올라 302호라고 적힌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는 한 번도 주워가지 않은 신문 몇 부가 허름한 도어 매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벨소리마저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웃 주민인지 익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은행에서 오셨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째 안 보이셔서 동사무소에도 연락해보고 혹시 은행에 갔나 싶어서 전화도 했어요. 원래는 하루라도 안 오시면 문 열고 TV 소리 정도는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없어서. 아주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지우의 불안감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용기 내어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습니다. 찰칵. 생각보다 쉽게 돌아갔습니다. 잠금 장치가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듯 어둑했습니다. 먼지 쌓인 공기, 낡은 난방기의 희미한 열기,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고요한 정적.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인호 고객님? 저 은행 직원입니다. 계세요? 답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식탁 위에 놓인 여러 종이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은행 거래 내역표, 세금 고지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서 같은 서류들이 뒤엉킨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 한 장의 사진이 지우의 시선을 멈춰 세웠습니다. 오래된 앨범에서 뜯겨 나온 듯한 사진.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색.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인호 씨로 보이는 남자와 그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초등학생 정도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박인호 씨의 어깨에 기대어 팔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 아버지와 아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건드리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쪽에서 작게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소리가 들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둡고 좁은 침실, 문이 반쯤 열린 그 방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고객님 맞으세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지우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 위, 희미한 빛 아래, 흰 머리카락이 흩어져 보였습니다. 박인호 씨가 힘겹게 상반신을 세운 채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듯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습니다. 은행 가지 못했소. 지우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박인호 씨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그 전에 내가 찾아야 할 게 있어. 그의 시선은 문 밖 식탁 위의 서류 더미를 향했습니다. 그 종이들. 거기 내 아들 있어. 그 말에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 뜬 눈으로 몇 날 며칠을 지새웠을 노인. 그리고 사라진 어떤 기록. 지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니야. 이 노인에게는 진짜 사연이 있다. 그리고 그 사연은 지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픈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인호 씨의 어두운 방.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흐릿하게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홀로 견뎌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은행 직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고객님, 우선 물 한 모금만 드세요. 지우는 부엌에서 컵을 찾아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인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으며 조심스레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 뒤 그는 마치 오래 묵혀둔 말을 쏟아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돈이었소. 지우는 살짝 숨을 삼켰습니다. 박인호 씨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말했습니다. 일 나간다 나간다 했지만 그 녀석 몸이 안 좋았어. 그래도 나한테는 말 안 했지. 부담 줄까봐.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숨결 사이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휴대폰도 꺼져 있고 아무도 행방을 모른다고 했소. 지우는 가슴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떤 번호로부터 문자가 왔소. 박인호 씨는 식탁 위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그 문자가 있어. 은행에 입금했다고. 혹시 찾아보라고. 지훈은 천천히 일어나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곧 구겨진 A사 용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듯한 글자들. 그리고 한 줄의 메시지. 아버지, 이 계좌로 보냈어요. 몸이 좀 안 좋아. 조만간 찾아뵐게요. 보낸 날짜는 4년 전. 그 날짜 이후로 입금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번호. 지훈은 그 계좌번호가 익숙하다는 걸 느낌으로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이 번호 어디서 본 적이 있다? 그때였습니다. 박인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계좌. 당신네 은행 계좌요. 분명히 내 거였어. 지훈은 심장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꼈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계좌가 맞다고요? 박인호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은행에서 만들었어. 아들 녀석이 직접 데려다 줘서. 지후의 머릿속에 어제 본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그가 은행을 찾아오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반복되는 주장, 특정 계좌 자료 누락 주장, 근거 없음. 그 문장을 떠올리자 지후의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박인호 씨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계좌가 없다고 하더라. 내가 기억이 잘못된 거래. 그렇게 말했지. 지훈은 방금 삼킨 침조차 목에서 내려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찾아오는 겁니까?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은 그 녀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아버지 쓰라고 남긴 돈인데 그는 말끝을 잇기도 전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것마저 없다고 하니까 정말 세상이 나를 버린 것만 같았소. 지후의 가슴은 마치 누군가가 꽉 움켜쥔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자식의 마지막 흔적. 그 흔적이 사라졌다고 말해야 했던 그 순간의 절망. 그리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시간들. 지훈은 그제야 3년 동안 매일같이 지점을 찾았던 그 노인의 행동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지훈은 낮게 말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노인은 마치 끝내 누구도 해주지 않던 말을 듣는 사람처럼 천천히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업무가 아니다. 이건 누군가의 마지막 약속을 찾는 일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 나는 움직여야 한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점으로 돌아가서 고객님 계좌 전체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숨은 기록이 있는지, 폐쇄된 계좌가 있었던 건 아닌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자 박인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찾겠다. 이 노인이 잃어버린 그 마지막 단서를. 그리고 이 순간 지우는 몰랐습니다.
지점에 돌아가 계좌를 다시 뒤지게 되면 단순한 누락이나 착오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의도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지훈은 박인호 씨의 집을 나온 뒤 차갑게 식은 바람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노인의 떨리는 손, 흐릿한 사진 속 아들의 얼굴, 그리고 사라진 계좌번호가 서로 엉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으로 돌아가는 내내 지후의 심장은 묘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지점 내부는 평소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지후의 마음은 이미 어두운 터널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자마자 모든 서류와 기록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지훈은 가장 먼저 박인호 씨의 전체 금융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3년치, 아니 10년치 기록까지 모두 불러오며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문제의 계좌번호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단 한 번의 흔적도 없는 계좌. 정말로 3년 동안 매일같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완전히 틀린 계좌번호를 주장했다는 말인가? 지훈은 직감적으로 이게 단순 오류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한 가지 창을 열었습니다. 폐쇄 계좌 기록 열람 시스템. 과거에 개설되었다가 해지된 계좌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이력창. 그러나 그 창에서도 역시 해당 번호와 유사한 계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훈은 스크롤을 내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폐쇄 계좌 목록 중 날짜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3년 전 특정 날짜에 특정 그룹의 계좌가 한꺼번에 폐쇄된 기록, 대략 10개 남짓한 계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처리자 코드, 그것 자체로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폐쇄 계좌 일괄 정리는 종종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후의 시선은 그 그룹 바로 위와 아래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그 계좌들 사이가 묘하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사이에 뭔가 하나 더 있었던 듯한. 그러나 지금은 빈칸. 지훈은 그 공백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계좌가 삭제될 수는 없다. 폐쇄는 있어도 삭제는 없다. 그 순간 지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계좌를 지웠지? 그리고 왜? 지훈은 문제의 날짜로 다시 되돌아가 지점의 CCTV 관리 로그를 조회했습니다. 3년 전 계좌가 일괄 폐쇄된 바로 그날. 그날은 근무했던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지후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책임자였던 계장 한성미. 지후도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몇 달 전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직원. 그녀의 기록을 따라가 본 지후는 또 하나 묘한 부분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하루 동안 한성미 계장이 시스템에 접속한 로그가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오전부터 퇴근 직전까지 짧은 간격으로 반복된 접근 기록. 그리고 그중 일부 로그에는 처리 내용이 남지 않은 빈 접속 기록이 있었다. 지훈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이건 일반 업무가 아닌데. 지훈은 마지막으로
계좌번호 패턴 검색을 실행했습니다. 직접 번호를 조합하며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몇 분 후 지훈은 화면에 떠오른 작은 숫자 하나를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약간 다른 형식의 계좌번호 하나가 3년 전 동일 날짜에 폐쇄 이력 있음으로 표시된 것. 그 계좌는 관리 시스템상 폐쇄됨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계좌 개설자 정보가 비어 있었다. 이름이 없었다. 생년월일도 없었다. 주소도 없었다. 그저 기록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미상이라는 한 글자만 찍혀 있었다. 지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계좌에 이름이 없다? 이런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다 문득 지우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해당 계좌번호는 박인호 씨가 말했던 번호와 단 한 자리만 달랐다. 그 순간 지후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기억을 조금 틀리게 말한 게 아니라 정확한 번호를 말했는데 시스템에서 한 자리를 바꾼 다른 계좌처럼 처리한 건가? 그리고 그럼 진짜 계좌는 어디로 간 거지? 지훈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박인호 씨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건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돈이었소. 지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락이 아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운 거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3년 전 이 지점의 내부에 있었다. 지훈은 눈을 감으며 다음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한성미 계장, 당신에게 물어봐야겠다. 하지만 지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또 다른 위험도 조용히 그의 발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훈은 책상 앞에 서서 마치 금지된 사실을 본 사람처럼 오랫동안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상계좌, 빈칸, 한 자리만 다른 번호, 그리고 그 계좌가 폐쇄된 날짜, 모든 구석에 무언가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결국 한성미 계장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사 후 연락처는 파일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지훈은 잠깐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르, 뚜루르르. 전화를 받는데 꽤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경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계장님. 저는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박지후 대리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죠? 3년 전 업무 중 처리하신 계좌 폐쇄 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객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조금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지금도 보안 사항일 텐데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뱉었습니다. 고객님이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들은 순간 전화기 너머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맞다. 이 사람은 알고 있다.
단순 실수나 착오였다면 이럴 리가 없었다. 잠시 후 한성미 계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지훈은 뜻밖의 대답에 멈칫했습니다. 지점입니다만. 그녀는 재차 물었습니다. 지금 혼자입니까?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인지 사무실에는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갈게요. 지훈은 놀라 물었습니다. 지금요? 예. 오늘 말고는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리고 전화는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30분 뒤 지점 앞에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지훈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모습보다 훨씬 지쳐 보이고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지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상담실로 안내했고 문을 닫자마자 한성민은 의자에 앉기도 전에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계좌 아직도 찾고 있었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고객님은 그 돈이 아들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한성민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지훈은 순간 그녀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계좌 있었어요. 정확히 그 번호로 된 계좌. 지훈은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이 없습니까? 한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웠거든요. 그 한 문장. 지훈은 말 그대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웠다고요? 계좌를요? 어떻게 가능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시스템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저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을? 한성민은 턱을 떨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저는 지점장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점장?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계좌. 문제될 수 있는 돈이라고. 고객도 정확히 기억 못하는 계좌니까 그냥 정리하라고. 문제될 수 있는 돈이라면? 지훈은 물었습니다. 한성민은 눈을 감은 채 마치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다는 듯 말했습니다. 고인의 아들이 어디서 그 돈을 마련했는지 지점장은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방금 울음을 삼킨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그 돈,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전달되면 오히려 큰일 날 수도 있다고. 그 순간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몸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돈이라고 했는데 한성민은 지후의 말을 듣고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래서 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어렸고 직장 지키기도 급했고 지점장이 절 압박했어요.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성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디엔가 있다. 누군가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알고 있다. 지우는 숨을 내쉬며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사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지점 내부 스피커에서 갑작스러운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박지후 대리님, 지점장님께서 상담실로 오시랍니다. 지후와 한성민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똑똑 노크 소리, 그리고 지점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 박 대리, 잠깐 들어가도 되겠나? 지후는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지점장의 목소리는 문틈 사이로 스며들며 상담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지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침착해야 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성미 계장은 의자 위에서 몸을 움츠리며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박 대리, 지점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나? 지후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있습니다. 고객 상담 중입니다. 지점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가도 되겠지. 다 안다는 듯한 말투였다. 지후는 본능적으로 한성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뜻. 그러나 이미 손잡이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지후는 재빨리 상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마치 안쪽을 가리기라도 하듯 문틈 사이로 지점장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굳은 표정, 작게 치켜 올라간 눈썹, 그리고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누구와 상담 중인가?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지후는 최대한 편안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고객님입니다. 급한 문의가 있어서. 그러나 지점장은 지후를 스치듯 보며 문 안쪽으로 시선을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찾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고객님이라. 지점장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굴 좀 뵙고 싶은데. 지후는 순간 몸으로 문을 더 막았습니다. 상담이 민감한 내용이라. 그때였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한성미 계장이 의자에서 살짝 움직였습니다. 지점장이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후의 어깨 너머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성미 계장. 지후의 심장에 묵직한 망치가 내려앉았습니다. 한성미도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점장은 천천히 문을 더 열었습니다. 지후가 버텼지만 힘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한성미와 지점장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순간 공기가 사라진 것처럼 상담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점장은 웃음기를 지우며 말했습니다.
3년 만이군. 한성미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지점장님. 지점장은 손을 뒤로 깍지 끼며 한 발 한 발 천천히 상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인지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대화하러 온 게 아니다. 확인하러 온 것이다. 박 대리. 지점장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을 집어삼킨 듯 차갑고 무언가 계산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계장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지우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계좌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지점장은 지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3년 전에 폐쇄된 계좌 말인가? 지우는 놀라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지점장은 시선을 한성미로 옮겼습니다. 내가 분명 말했지. 그 계좌는 없었던 걸로 하라고. 한성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은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인데도 그 날카로운 분위기 속에서는 오히려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박 대리가 이걸 파고 있는 거지? 지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고객님이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가 있었다고 믿고 계십니다. 지점장은 입꼬리를 천천히 말아 올렸습니다. 기억을 잃었지. 그의 목소리에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없던 계좌인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진실이 아니라 규칙을 선포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지점장은 두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박 대리, 지금 하고 있는 일, 누구 지시인가?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그 말에 지점장의 눈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건드리지 말게. 그는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 깔린 압박은 상담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괜히 고객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 본인 커리어를 망치는 경우 많이 봤네.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점장의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지점장은 한성미에게도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계장. 그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 누가 만든 건지 잘 생각하게. 그 말은 마치 죄를 재확인시키는 말처럼 들렸고 한성미의 표정은 더 절망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지점장은 노크도 없이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한성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점장님이 그 돈의 출처를 안다고 했죠. 한성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이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한성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의 아들이 죽기 전에 지점장님과 관련된 일을 했어요. 지후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어떤 일 말입니까? 그러나 한성미는 그 다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며 고개만 저었습니다. 지훈은 느꼈습니다. 진실은 지점장에게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절대로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무언가라는 걸 한성민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계좌, 지점장님이 갖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의 공기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은 내면에서 차오르는 온갖 감정, 혼란, 분노, 두려움을 억누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곳까지 나와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알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지점장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라는 걸. 지훈은 상담실에서 나온 뒤 빈 사무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쉼없이 돌아갔고 심장 박동은 귀 바로 옆에서 뛰는 듯 했습니다. 지점장, 지워진 계좌, 고인의 아들,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돈, 모든 조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아니, 지점장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었다. 지훈은 급히 모니터 앞으로 돌아가 은행 내부 보안망에서 역대 지점장 관련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우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3년 전 지점장 교체 직전 발생한 내부 점검 이슈. 파일 제목은 평범했다. 하지만 내부 내용은 달랐다. 지점장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 고객 계좌 관리 부실 관련 경고. 일부 계좌 이동 경로 불명확. 본점 질의에 대한 지연 은폐 정황. 지훈은 손을 떨며 그 문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특정 직원 한 명에 대해 지점장이 과도한 업무 지시 및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 보고. 그 직원이 누구인지 지훈은 알 수 있었다. 한성미 계장. 지훈은 깨달았다. 지점장은 고인의 아들이 만들었던 계좌를 은폐한 것이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자 모든 책임을 한성미에게 떠넘기려 했던 것. 지훈은 숨을 고르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곳은 본점 준법 감시팀.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고할 게 있습니다. 내부 은폐 정황과 부당 지시 의심 건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요청 시 바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날 오후 지점 전체를 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본점 조사팀이 예고 없이 지점을 방문한 것이다. 지점장은 놀란 기색도 없이 프로답게 대응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조사팀은 가장 먼저 지점장과 상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1시간 뒤 지점장 얼굴은 애써 감추려 해도 무너져 내리는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싸 지점을 떠났다. 인사팀으로부터 내려온 공지는 단 한 줄이었다. 지점장, 내부 비위 의혹으로 직무 정지. 지훈은 창밖으로 지점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에는 어떤 변명도,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숨겨진 진실이 빛으로 끌려 나왔다는 사실만이
조용한 종말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은 그날 저녁 혼자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하나의 서류를 들고 고객님의 집을 다시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고령의 아버지는 천천히 나오셨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희미한 공허함과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듯한 슬픔이 남아 있었다. 또 오셨군요. 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셨다.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훈은 살짝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고객님, 아드님 계좌 존재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커지며 흔들렸다. 정말?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목을 떨었습니다. 지훈은 옆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그 안에는 고인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계좌 생성 기록, 입금 내역, 잔액, 그리고 그가 남긴 짧은 메모. 아빠, 몸 편해지면 이 돈으로 여행 가요. 아버지는 메모를 보는 순간 두 손을 떨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입술이 떨렸고 얼굴이 일그러지며 3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슬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지훈은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오열은 긴 시간 묻혀있던 고통이 드디어 바람을 찾은 듯 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메모를 가슴에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이걸 다시 찾아줘서.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지후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사실은 영원히 묻혔겠죠. 며칠 후 본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사 결과 박지후 대리의 신고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였으며 지점장 비위는 사실로 판단됨. 지후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은행 직원으로서의 본분, 고객을 위한 결정, 그리고 진실을 선택한 용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은 고객님의 집을 다시 찾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앨범 하나를 꺼내 지후에게 내밀었다. 지난주에 기억이 조금 돌아왔어요. 지훈은 놀랐다. 정말입니까? 아버지는 조용히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환하게 웃는 아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 이 사진, 이 순간이 기억났습니다. 아버지는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아들이 남긴 그 돈으로 진짜 여행을 가보려고요. 지훈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 다녀오세요. 고객님. 아버지는 사진을 다시 품에 넣으며 말했다. 저는 이제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붉은 석양이 물든 하늘을 보았다. 마치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실이 이제야 빛을 찾은 듯한 하늘이었다. 그리고 지훈은 조용히 다짐했다.
누군가의 잃어버린 하루를 찾아주는 사람이 되겠다고